네, 시작하려고 하고 먼저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고요. 용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강 대표님은 몇 년 전부터 알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수학 교육의 전도사 치고 제가 너무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 수학 책방까지 내셔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직접 수학 교육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첫 세미나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이거 여기를 책을 사서 그렇게 할까요? 네. 이거 좀 들고, 이거 들고. 일단 연결이 좀 짧아가지고 그럼 요것만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책이 어떤 정신에서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왜 용어에 집중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교과에서 뭐든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이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출발이. 그래서 오늘은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손흥민 아버님은 주고받고 축구에서 주고받고 이게 기본이다. 그거 일단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 자녀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수학에서는 너네 그거 지금 너네 100점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이거를 해야 돼. 하고 할 때 뭘 강조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쭉 빨간색으로 주고받고 나가고 이거 축구에서 손흥민 아버님이 하셨던 건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기초 기능이 뭔가에 대한 관점은 사실은 70년대부터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수학에서 기초가 뭐지? 이러면 아마 사칙 연산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70년대부터는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계산 기능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지 그게 막 주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학에서의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 수학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은 수학 계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걸 이용한 뭐 어떤 고차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NCTM에서 1977년도에 수학에서의 기초 기능이라고 한 것들 내용을 쭉 보시면 계산 기능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88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추론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해결 그런 것들로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장할 때는 더 하겠죠. 10년, 20년 후에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필요한 역량은 아마 지금하고는 또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학을 지도할 때 보통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이라는 거하고 방법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수화 연산, 이게 2015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개 영역이 있거든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교육 과정을 잘 모르시면 이 내용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입 수능을 봐도 뭐 미적분, 뭐 기하, 뭐 이렇게 되니까 내용에 이제 또 포커스를 둘 수가 있는데 실은 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으로는 여기 보시면 6개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은
뭐 수학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쓸데없이 이렇게 이런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게 다 자녀한테 옮겨가거든요. 막 수학에 대해서 막 투덜투덜 거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수학 어려운 거야? 내가 배울 때랑은 달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의 내용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키워야 될 역량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주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과 목표가 나오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학의 개념, 원리, 가치를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온갖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수학과 목표를 보시면 뭐가 더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수학의 내용하고 아까 수학 교과 역량이 있었죠. 그러면 뭐가 목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과 역량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학의 내용을 이용해서 그런 교과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게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예요. 통해서 내용을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고수가 되면 어느 순간에 고수가 돼버리면은 수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어떤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의 내용을 조금 수단으로 삼아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필요한 자질을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이 어려워도 극복해야죠. 그렇죠? 수학만큼 좋은 소재가 없어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키우기에 수학만큼 적합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수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정답을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10년, 20년 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수학의 용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수학 용어를 익히는 거는. 그래서 수학습에서 수학 용어를 모른다는 거는 뭐냐. 마치 나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수학 용어 익히지 못했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끔 제가 뭐 마름모 정의 한번 해봐 그러면 마름모 정의 잘 못한 학생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냐면 내가 요리를 하는데 카레라이스를 지금 하고 싶어요. 근데 감자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감자가 없으면은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카레라이스 기본이잖아요. 물론 이제 감자 없이 뭐 다른 뭐 당근이나 그런 걸로 맛이 이제 기본 맛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예요. 제가 문제를 잘 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리랑 은유를 많이 해요.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재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를 넣는 거예요. 용어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익힌다는 거는 그냥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100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정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재료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스파게티를 하겠다. 그럼 스파게티 조리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파게티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야.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재료를 꺼내야 되겠죠.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우리가 많은 재료를 넣어주지만 넣을 때도 넣는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안 하면은 많이 넣었어요. 재료는 많은데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집어넣을 생각만 해. 뭐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학원에 막 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자꾸 집어넣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재료를 딱 이게 필요하구나 하면 딱 꺼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함수에 대한 문제구나. 그러면 함수는 내가 언제 배웠고 그건 뭐랑 관련되니까 함수를 꺼낼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다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도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장을 봤어요. 장을 막 이것저것 봐요. 그래가지고 백에다가 넣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면은 백채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며칠 지나면 제가 뭘 샀는지도 모르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썩고 버려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공부만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부할 때 잘 넣어라. 요즘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넣어라.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그 메가스터디의 손주훈 회장님도 이미 용어가 중요하다. 이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익히는 거래요. 이퀄이래요. 공부 이퀄 개념을 익히는 거. 근데 용어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용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용어 말 뜻 속에 들어 있는 걸 찾는 거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용어를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건 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저희 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에서 과학 영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우연히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 영재 선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시키고 아이가 사용하는 어휘 수준을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과학 영재인데? 과학 영재인데 말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사용하는 어휘 수준이 결국 개 수준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용어를 어떻게 익혀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수학 용어를 어떻게 익혀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수학 용어는 일상생활의 용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는 어떻게 익히죠? 우유 한번 보면 알잖아요. 이거 먹어보고 그러면 우유는 금방 익혀지잖아. 수학 용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용어는 익히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그래서 용어를 습득하는 거는 개념 학습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 교과는 추상적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에서 추상화된 일상생활의 개념을 익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학습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또는 여러분 학생이 평행사변형 개념이 형성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평가 문항 하나씩 마음속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평행사변형을 알고 있나? 궁금해. 만드셨으면 발표 좀 해주실래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할까요? 거기 다음 쪽을 보시면은 평행사변형 그림을 평행사변형인 것과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섞어놓고 다음 중 평행사변형인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중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또는 뭐 아니면은 아닌 이유는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고르는 게 아니고 평행사변형인 것과 아닌 것을 너가 구성해라. 그림을 그려서 뭐 표현을 해봐라.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뭘까? 초등학교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평행사변형이 어떤 도형인지 설명해봐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다섯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맞는 것은 무엇이니? 다음 중 평행사변형을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이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각의 합이 360도인 사각형이야. 그걸로 평행사변형이 될까? 아니죠. 안 되죠. 모든 사각형은 360도잖아요. 내각이. 결정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다리꼴과 관련해서도 물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는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긴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오른쪽에 A, B, C, D, E, F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 이거 지금 제가 도형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예를 자기가 제시할 수 있고 또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범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이 이런 철학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그 개념을 형성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이렇게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단은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는 단계, 그냥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도형의 이름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를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예와 발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와 발레를 통해서 어떤 개념, 그 도형의 공통 속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을 애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도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게 하고 아닌 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금방 답만 딱 쓰고 도형의 이름만 딱 쓰고 딱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공통점을 한번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가로 세로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형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힘든 게 버케블러리 외우기 힘들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형 영역에서 새로운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차시에는 막 굉장히 여러 개의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어려움, 학생들이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 좀 막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이제 속성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좀 섞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용어, 다른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부하게 깊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개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관계 안에서 구조 안에서 한 개념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도를 좀 집어넣어 봤거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에서 비슷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이면 구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던가 사각형이면 그 주변 개념의 사각형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도형 용어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한번 하고 나면 초등학교에서는 도형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알도록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책은 안 남았는데 네. 네, 요거는 이제 1학년 내용이에요. 1학년에 나와 있는 수학 어휘들을 전부 모았어요. 근데 도형 파트만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수학의 내용 영역이 5개 있었죠. 수와 연산, 측정, 도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5개 영역이 있고 거의 매 학년에 5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년으로 한번 잘라봤어요. 그래서 학년에서 배우기 전에 이 용어를 조금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몇 단계를 고쳤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도형 그 용어 퍼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학년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1학년에서 나오는 수학 용어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친숙하게 익히도록 하고 또 요즘 학생들이 쓰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의외로 쓰고 이런 거 철자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따로 하셔야겠죠. 또 국어 쓰면 또 하는데 같이 이게 국어 공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휘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1학년 나오고 이제 차례차례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오니까요. 1학년을 마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네. 철자가 많이 틀리고 이걸 뭐 철자도 틀리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한 학년 동안 배웠는데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하던데요. 어휘 철자법 잘 모르고 이런 학생들이. 쓰는 활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손 근육 이렇게 연습하는 게 사실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